안녕하세요. 즐기면 만들자 유튜브 제작 신문방송학 전공 이상욱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밴믹스를 조금 더 심화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체 워크플로우를 이해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스토리라인을 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요, 오늘은 그 세부적인 기능들을 보고 그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밴믹스를 시작했더니 빈 화면으로 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에 자료 여태까지 편집한 것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저장이라는 걸 한다고 했습니다. 즉 중간 과정을 저장을 해 놓는 거죠. 만약에 그 저장을 해 놓으셨다면 이렇게 컴퓨터를 껐다가 또는 뭐 시간이 지나고 다음날 계속 이어서 그 자리에서 편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파일에 가셔서 프로젝트 열기를 하시고요, 저장해 놨던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열어 오시면은 지난번에 저장해 놨던 그 마지막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 프로젝트 저장을 안 하고 그냥 껐다라고 하면은 이런 작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편집을 시작했고 파일들을 불러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틈틈이 프로젝트 저장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컴퓨터가 꺼졌다 하더라도 다시 켜서 기존에 저장된 데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훨씬 더 쉽게 작업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상 편집, 그리고 두 번째 탭, 세 번째 탭, 마지막 탭까지 가면은 편집의 과정이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영상 편집 탭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들에요, 이런 I 표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뭔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누기에 대한 I를 눌렀더니만 이렇게 나누기 사용 방법이 좀 나오네요. 화면에 있는 어떤 기능을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이런 인포메이션 버튼을 누르셔서요, 그 정보를 좀 찾아보시면 훨씬 더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편집에 있는 자르기와 화면 조절 기능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르기 기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클립의 앞과 뒤를 삭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간혹가다 중간에다가 어떤 영상을 끼워 넣거나 중간을 잘라버리고 싶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위 마크를 움직이셔서 이 위치를 두 개로 분할하는 지점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누기를 누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기준으로 클립이 영상 토막이 하나, 두 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를 하셔서 사용하셔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화면 조절 한번 볼까요? 화면 조절에 보시면은 이 안에도 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위치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화면을 일부를 확대해서 사용할 때, 제가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빈 공간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하고, 확대를 했으니까 가운데 기준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요걸 이렇게 낮추면은 화면이 조금 더 위 공간을 줄인 화면을 만드실 수 있죠.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능들을 언제 쓰셔야 되냐면, 뭔가 찍었는데 너무 넓은 화면으로 찍어서 조그마서 잘 안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그 부분을 확대해서 쓰셔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줄 때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대하고 화면 위치를 조정하셔서 그 부분만 잘 보이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질이 벌써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할 때, 또는 약간씩만 확대해서 티 안 나는 정도로만 확대해서 쓰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탭은 화면 회전이네요. 이 기능은 어떨 때 써야 되냐면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옆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경우. 그런 경우에 화면 전체를 돌리는 기능을 쓰시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가로로 먼저 촬영된 것들을 돌리면은 요 좌우가 까만색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래 찍은 화면 그대로 편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 옆에 스피커 마크가 있습니다. 자, 이 스피커 마크를 올리면은 이 영상 클립에 대한 볼륨이 올라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 말소리가 들리는 영상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어서 주말 동안 영상을 자, 한번 소리를 올려보겠습니다. 소리를 제가 쭉 올렸더니만요, 뜨거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리는데 마치 장비를 들렸다. 소리가 많이 커지진 않죠. 아주 약간 커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볼륨을 올리거나 또는 이 소리를 없애고 싶다 할 때는 0으로 낮춰 놓으시면은
네, 제 말소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륨을 어느 정도 올리거나 낮출 수가 있습니다. 촬영하시다 보면은 간혹가다 목소리가 좀 너무 작아서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려야 될 때. 그런 경우에 이 볼륨을 조금 올려서 사용하는 것들이 좋고요. 또는 촬영을 하셨는데 이 스마트폰을 든 촬영자가 너무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뭐 웃었다든가 말소리가 너무 크게 됐다든가 해서 좀 소리가 너무 큰 경우도 있습니다. 듣기가 좀 거추장스러울 때는 그때는 오히려 낮춰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조절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효과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네, 오버랩 효과라고 불이 들어옵니다. 또 한 번 누르면 꺼지죠. 이거는 뭐냐면 이 영상에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때 오버랩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하게는 용어는 디졸버입니다. 디졸버 방식으로 화면이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이런 식으로 보셨죠? 네, 앞에 화면이 천천히 사라지면서 뒤에 화면이 나오는 그런 오버랩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밴믹스의 좀 단점으로 말씀드리면 이 오버랩 효과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뭐 이렇게 뱅그르르 돌아가면서 바뀐다든가 뭐 아래에서 위로 밀려 나온다든가 굉장히 현란한 효과들인데 의외로 써보면은 이 오버랩 효과 이외의 것들은 잘못하면 유치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잠깐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위에 달리기 마크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시면요. 영상 속도 조절을 합니다. 즉 영상 속도는 뭐냐면 더 빠르게 또는 더 느리게 바꿔주는 겁니다. 더 빠르게 해본다면요. 200%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2배속이죠. 그리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찍어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리는데 마침 장비를 빌렸던 두 학생을 만났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좀 끊겨 보이지만 르르르르 하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을 좀 빨리빨리 넘길 때 그럴 때 영상 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또는 오히려 늦출 수도 있습니다. 늦출 때는 퍼센테이지를 100%에서 낮춰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3%, 3분의 1 속도로 줄이면은 네, 좀 이렇게 소리가 늘어나면서 천천히 가죠. 자, 보셨듯이 영상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길게 찍은 화면을 빨리 돌리거나 또는 뭐 어떤 부분을 좀 천천히 보여주거나 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효과를 너무 오래 쓰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지루해집니다. 즉, 뭐 빨리 돌리기 이 속도를 좀 증가시켜서 예를 들어서 1분 동안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히려 이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뭔가 좀 너무 지루하게 됩니다. 그걸 빨리 돌린다고 해서 빨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요령을 드리자면은 줄였는데도 1분씩 간다. 그러면은 제가 하는 요령은 이거를 토막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자르기의 분할 장면 있죠. 분할을 해서 중간을 좀 띄어 먹으십시오. 띄어 먹고 속도를 빨리 돌린 거를 붙여야지 진짜 시간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돌렸는데도 1분씩 패스트 모션으로 1분씩 간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느리게 하는 장면도 그렇고 빠르게 하는 장면도 그렇고 목소리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음성 변조 효과 같은 그런 효과도 나니까 이런 기능들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은 똑같은 화면을 하나 더 복사하는 겁니다. 즉 얘를 복사해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하나가 더 생겼죠.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복사한 거를 위치를 바꿔서 똑같은 장면을 또 한 번 쓸 때 이럴 때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버튼을 유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서 편집해야 될 때, 즉 뒤에 제일 좋은 장면들을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걸 복사해서 다 앞으로 모으고 그 중에서 진짜 하이라이트만 자르면은 영상 시작할 때 사람들을 후킹할 수 있는, 즉 10초 이상을 사람들이 그 채널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쓰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썸네일 만드셔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이 장면에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장면을 정지해놓고 그거를 사진 파일로 만들어야 될 때, 그때 쓰는 기능이 스크린샷 기능입니다. 스크린샷을 누르면요, 이 장면에 대한 스크린샷을 하나 남긴다라고 해서 PNG 파일로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불러오고 프로젝트 파일이 있었던 여기에 새로운 영상 파일이 아니라 사진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잡아서 나중에 약간의 편집, 제가 파워포인트로 편집하는 거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막을 넣거나
효과를 넣어서 나중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빈 화면 기능은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단색의 화면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쓰기보다는 자막의 뒷배경으로 쓸 때, 이럴 때 씁니다. 자, 그리고 배경 및 필터 음악 효과는 한번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경음악을 여기다 이렇게 추가하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배경음악의 음량을 조절하는 것도, 그리고 천천히 들어오고 천천히 나가는 페이드인과 페이드 아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레이션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 나레이션 기능은 여러분들이 편집을 다 해놓고 여기에다가 해설을 하는 음을 녹음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장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USB 마이크 같은 게 있으면은 컴퓨터에다 꽂아놓고 내가 편집해 놓은 화면을 보면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멘트를 녹음하실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거를 맨 앞으로 돌려놓고 나레이션을 누르면은 내 컴퓨터에서 녹음이 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녹음 버튼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녹음 버튼을 누르면은 녹음이 되면서 이 영상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히 이 영상이 나올 때 이 소리가 나와야 되겠다 할 때는 이 나레이션 기능을 쓰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눌러보면은 저는 김해에 살고 있어요. 김해에서 학교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만났네요. 네. 이런 식의 녹음을 했다라고 하면 녹음을 정지하자마자 바로 음성 파일을 mp3라는 음성 파일로 바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음성 파일만 따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음성 파일을 만들고 저장을 눌러 놓으시면요, 바로 제가 원했던 위치에 녹음돼서 그 위치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플레이해 보면은 저는 김해에 살고 있어요. 김해에서 학교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녹음이 됩니다. 이 녹음은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이 컴퓨터에다 다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그 마이크를 어떤 걸 쓸까 설정하는 것은 나중에 환경 설정에 가셔서 일반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 나레이션 마이크를 어떤 거로 쓸지를 결정하게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정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외장 마이크를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지난번에 설명하느라고 자막을 넣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안에 벌써 자막이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막으로 가볼게요. 오늘도 학교 가는 길에 대한 자막이고요. 이 미리 넣어둔 자막도요, 나중에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용 중 자막이라고 쭉 되어 있는 것들을 누르시면 제가 원하는 그 위치, 자막을 넣었던 그 위치로 바로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막들을 수정을 할 때 이 항목을 누르고 이 부분을 설정을 하시면은 네, 그 자막에 대해서 수정을 하실 수 있고 고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아이템 샵에서 설정을 잘 하셔서요, 이런 세트 하지 마시고 개별 상품으로 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30일만 쓰지 마시고 이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냥 평생으로 쓰시는 게 나중에 또 쓸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당 한두 건만 결제해서 쓰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욕심을 부르기 때문에 이게 실은 하나 두 개 사다 보면은 전체 금액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 너무 돈 많이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자막은 깔끔한 게 더 이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막들을 잘 사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들을 보실 때요, 이제 좀 외적인 것들도 좀 볼 텐데요. 위에 보시면은 배율의 맞춤과 있고 미리 해상도가 있습니다. 이 맞춤은 저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화면들을 전체를 지금 화면 안에 꽉 차게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를 만약에 200% 하면은 특정 부위만 좀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나중에 영상이 완성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혹시나 여기 뭔가 티가 묻어 있지 않나, 주름이 얼마나 많은지,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본다 뿐이지 실제 최종적인 결과는 이렇게 맞춤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부위를 좀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확대해 보실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맞춤으로 놓고 편집을 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 미리 보기 해상도는 이런 겁니다. 지금 영상 편집기에서 굉장히 큰 영상 파일을 불러와서 굉장히 빨리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막도 얹어야 되고 효과도 얹어야 되고 뭐 소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 영상의 진행이 좀
버벅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화면 화질을 좋게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제 시간에 정확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해상도를 일반적으로는 기본 설정이 2분의 1로 낮춰놓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해 있을 땐 괜찮은데 플레이 해보면은 해상도가 잘 안 나오거나 이렇게 끊어져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만약에 너무 끊어져서 보이거나 해상도가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원활하게 보여야겠다. 그럼 이런 거 해상도를 낮춰버리시면은 플레이 할 때만 이제 해상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편집을 할 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한 2분의 1 정도 해상도로 편집을 하시다가 기본 설정대로 정말 컴퓨터 사용이 좋고 플레이에 문제가 없다 했을 때 최대로 올리셔서 편집을 하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큰 화면으로 보는 것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조금 사용하시다가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이 막히신다면요. 바로 여기 큰 화면이 있었네요. 밴믹스 사용법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밴믹스 사용법 누르시면요. 밴믹스 블로그로 연결되면서 사용법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이용 팁이나 어떤 활용 방법들 또 어떤 요령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하시다면은 이런 밴믹스 사용법을 블로그에 가셔서 이 블로그를 보시면서 나는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하면서 하나 둘씩 클릭해 보시면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기능까지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자, 밴믹스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오히려 나레이션 효과나 이런 것들은 다른 무료 편집 프로그램에 없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또 고급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것들을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좀 간단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쓰기 편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유료로 결제하지 않으면은 이런 감각적이고 요즘 스타일의 템플릿을 못 쓴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편집들 그리고 그런 현란한 것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편집을 하시는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쓰셔서 좋은 결과물 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